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 소속안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조치부터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원 포털 등록하고 명칭 정비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복되는 타시구하고 명칭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지도 어플을 통해서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비 완료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원 내 이제 그 우사인 관련해 가지고 나무 표지판 이제 개선하는 것도 이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좀 완료했다고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명칭 개선도 이제 그 숫자로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보다 각 공원의 이제 특색을 고려해서 이제 명칭 또한 개선된 부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사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체 감사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 했는데 총 몇 건 나온지 아시죠? 건수가 많아가지고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푸른도시 사업소 총 36건입니다. 안중 출장소가 50건으로 제일 많았었고요. 그 다음이 푸른도시 사업소예요. 제가 안중 출장소 할 때도 그 말씀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내용은 이미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만 반복되는 내용들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책자에서 좀 질의 두 가지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에 보시면은 올해 초에 1월 달에 방화가 있었네요. 두 건이. 1월 29일 현촌 근린공원 신흥문화공원 화장실 내 방화하고 1월 30일 용희 근린공원 화장실 내 방화. 이거 화장실 내에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화장실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CCTV나 이런 게 지금 화장실에는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범인을 잡지는 못했는데요. 범인을 못 잡았다고요? 네네. 그래서 불이권 결정으로 지금 향후 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화 같은 부분은 정말 큰 사고로 자칫 잘못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뭐 나무라던가 이런 부분들 쉽게 한번 불에 옮겨 붙으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예방, 적극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5년간 그 나와 있는 불법 행위 중에 화재는 이 부분이 처음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생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공원에 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금 공원 383개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공원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저희가 연차별로 공원을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뭐 20년 이상 된 공원의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전체 현황 관내공원 전체 현황을 좀 봤었을 때 한 70개가 넘어요. 이게 그 기준을
2004년 20년 전이니까 2004년으로 잡느냐 2003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2004년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지금 관내에 78개 노후된 공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새로운 수요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겠죠. 공원 리모델링, 흔히 말하는 이제 재정비 사업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공원 재정비 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에 이제 면 단위에도 있고 읍 단위도 있는데요. 이용 연령층이 주변 여건이 이제 변화하고 달라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실적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어도 노인 편의 시설이나 운동기구나 이런 거 반영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재정비 사업 추진 현황 보면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3년까지 총 71개소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일제 정비도 있고 부분 정비 다 포함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앞으로 공원이 물론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데 좀 많은 집중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기존의 원도심에 있는 그 공원 특히나 이제 리모델링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이제 급격히 이제 그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설 부분에서 이제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목적 또한 이제 좀 그 목적에 이제 부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그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설 노후화는 물론이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수목의 이제 과소라던가 아니면 이제 관목 식재량 이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과연 이 공원이 지금의 상황에 이제 맞는 공원인가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리모델링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마을 특성에 반영을 하고 다양성에 관해서 이제 방향을 좀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개성을 부여하는 이제 특정적 시설도 당연히 필요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의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슷한 디자인들,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똑같은 인공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마을의 특성을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자연 소재 같은 것도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원 재정비 사업 계획 같은 걸 보았을 때 이제 셉티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안전이나 이제 그 범죄 예방에 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에 이제 따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맞춰 가지고 이제 재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그 시설이나 이런 거 도로들 인도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할 때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다양한 계층들이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좀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린이 그 노약자분들도 계시지만 장애인분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를 좀 신경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디자인들 반영해 주시고요. 그런 거 할 때 뭐 읍면동 간담회를 포함해서 또는 이제 그런 시민들의 이제 여론을 좀 포함을 반영을 하는 그런 의견들 반영된 정비 공원이 좀 선정돼서 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공원이 재정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재정비 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시민 참여 관련돼서도 이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제정이 되었죠?
재정은 제가 지금 자료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조례는 예, 확인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좀 목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그 목적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그 공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죠? 목적에 부합하는 지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위원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당초 이제 9명인데 금년에 지금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요. 1월에 지금 6분만 지금 참여해서 2차 공고가 지금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이제 제정된 지 4년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회 개최 지금 몇 건 있었나요? 지금까지 네,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번 했죠. 네네. 한 번도 이제 내용 보면은 하반기 공원 체험 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있었습니다. 22년도 7월달에 개최가 됐더라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2년에 한 번꼴로 지금 그 회의를 개최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뒤에 또한 위원회가 바뀌었어요. 인사이동도 있고 그리고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회 좀 저는 그 기능과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조례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실 방안입니까? 그 지난번에는 그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했는데요. 그 본위원회의 경우 그 공원의 조성 관리, 그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이제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이제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앞으로 그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최해 나갈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면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8조에 보시면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1호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 방안, 그 밖에 시민 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공원 관련돼 가지고 위원회 있는 거 따로 또 있죠. 네, 저기 주민참여 어린이 공원 관련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그 몇십 명 단위로 군이 아, 그건 조례로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공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이제 이렇게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 격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위원회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에서의 그 구성도 지금 뭐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활성화도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공원 시민 참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공원의 불편 사항들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강한 편이라서요. 그거는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운영 모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나 이제 좀 그런 필요성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정 안 되면은 그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방안도 하나의 뭐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그 조례는 당연히 그 실효성에 관해서도 이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다른 조례에도 좀 비슷한 거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조례 제정이 된 주민 참여형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그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형, 시민 참여형 결국엔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그 자문을 주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 참여형 조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연계시켜서 그거를 대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지금 전혀 아무런 그 고려도 되지 않고 그럼 여기서는 그대로 따로. 근데 만약에 이 시민 참여 조례에도 당연히 어린이 공원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에 관한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어린이 공원 이 주민 참여형 어린이 공원 조례에서도 자문단은 구성돼 있고 여기에서도 의견을 들었을 때 의견이 일치가 합의가 안 되고 그 조례 각 조례에서의 위원회나 자문단이 의견이 대립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자문단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어린이 공원이 상당히 저희가 383개 저기 공원 중에 절반 이상 거의 어린이 공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공원에서 거기 자문단이라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그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가 좀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이제 적용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같은 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 참여 그쪽 위원회에서 좀 다뤄줄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 공원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린이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공원을 조성되도록 해가지고 그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도시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일단 경관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경관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게 그 도시의 뭐 그린 숲이라든가 나름대로 이 푸르름이 있는 이 도로에 저기 조성돼 있는 뭐 여러 가지 가로수든가 이런 정비가 잘 되면 뭐 되게 그 도시를 갔을 때 인상이 깊게 이제 남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푸른 도시 사업소라고 하면 일단 뭐 1소에 3과에 14개 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른 도시에서 이 그린 포레스트하고 그린웨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힘써 주시고 뭐 잘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거는 이제 저희 부서 소관 부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직제 관련된 거는. 근데 지금 보면은 저 공원과나 다 다른 부서들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공원과나 녹색 건축 사업과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 업무적인 거를 이제 워낙 이 평택시가 이제 도시 개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게 인수인계에 받는 부분도 많고 받아서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워낙 저희 평택시가 워낙 행안부 지침에 저희 직원의 어느 정도가 이제 다 풀로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런 거는 좀 뭔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워낙 이 2023년도 세출 결산을 이렇게 보면 예산 현액도 푸른도시 사업소가 이제 1,880억 정도 약 그 정도의 예산 현액을 갖고 있고 뭐 녹지과나 공원과나 녹색 건축과나 나름대로 뭐 163억, 1,400억, 뭐 317억이라고는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기천억대를 갖고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소장님 빼고 과장님들 3분 빼고 팀장님들 다 빼면 한 5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갖고 편성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분장 업무를 갖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내부적으로 좀 건의하실 건 건의하셔가지고 충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단 하나만 이거는 좀 짚어보고 나머지는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을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타 부서에도 질의를 좀 했어요. 워낙 이제 관련된 공사 관련돼 가지고 이 발주를 하는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다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2천만 원 이상의 이 설계 변경 내역을 쫙 봤는데 2023년도는 몇 건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9건이더라고요. 19건. 24년도는 3건이고요. 근데 이제 이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면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랬다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데 원래 원칙은 이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원 설계에 따라서 준공이 돼야지 제일 좋은 건데 뭐 내용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변은 일어나는데 이 나름대로 이 관련돼서 이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가업질서대로 만약 발주해가지고 입찰되기까지 아니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어요. 일반 경쟁. 그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뭐 2인 이상 견적을 내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선정을 하게 될 거고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경쟁 입찰이야 뭐 당연히 경쟁에서 낙찰된 쪽에서 될 텐데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 수의 계약으로 해서 금액을 갖고 선정해가지고 그 과업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만약 할 때 왜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 사유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죠? 다 보면은 다 어떤 부서들 설변한 걸 보면 다 수량 변경, 면적 증가 뭐 다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예, 저희는 이제 식재 설계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면은요, 거기에서 설계 변경이 좀 간혹 일어나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 일어나는 대로 그럼 모든 거를 다 해주게 되면 처음부터 최초 금액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변수 있는 거는 다 갖다가 변경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급해주고 또 감액하는 거는 의외로 또 저기예요. 그렇게 또 거기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잘 또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이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민원들이 또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 분들의 그러한 요구도 또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수용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 제가 저 전에 전 부서에도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민원에 의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 민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민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그런 민원 발생이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더 잘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이 많이 안 일어나게 최소화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웬만하면 설계 변경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 시켜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제가 거듭 얘기 안 해도 그건 아실 거라고 보고 다음 뭐 내년에는 설계 변경이나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하게 더 나름대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그리고 이 설계 변경 담당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뭐 이거 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녹지 뭐 7, 8급, 9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설계 변경을 갖고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하고 뭐 예를 들어 회의를 하거나 협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막 될 수가 있어요. 워낙 경험이 작거나 역량이 부족하면 아까도 뭐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을 때 아까 소장님 분명히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이 사업소다 보니까 그만큼의 이 내공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적다 보니까 역량 부족에 의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더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걸 좀 잘 교육 아닌 교육도 시키시고 나름대로 그런 걸 좀 역량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저희 평택시 관내를 보면 저도 이제 이쪽에 워낙 관심도 많고 제가 또 이 시의원이 된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요거에 대해서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전에 좀 공약도 좀 넣고 그랬었는데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있습니다. 예, 있어요. 여기 이제 목적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을 갖고 그걸 따라 가지고 그대로 조례로 하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 기준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어느 정도 좀 조례에 담아져 있는 대로 하고 있나요? 예, 대부분이 저희가 공사를 한다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요 기준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좀 뭐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5조 보면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에 확보해야 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은 뭐 거기 평택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르니까 아마 이거대로 잘 따랐을 거라고 좀 보고요. 이거를 뭐 안 따랐으면 가면 당연히 위반되는 사안이고 이건 뭐 잘 따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기 7조 보면은 6항 2호를 보면 6호 2항을 보면 조경 시설이 훼손되거나 수목이 고사된 경우 또는 수용이 지극히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보식하여야 한다. 하나요 이게? 예, 저희가 요 부분 고사한 부분은 그 부분이 조사를 합니다.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두 주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채우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요. 그 다른 구간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식 예산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봄에 일반적으로 그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시거나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좀 이 자료로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팽성 같은 경우는 무슨 전에 많이 식재를 많이 해놨는데 다니다 보면 그 양쪽이 아마 많이 고사된 경우가 많아요. 그때 때문에 옮겨 심고 한 것 같아요. 거기 저 팽성으로 내리공원 쪽 가는 쪽으로 가시다 보면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12조 보면 도시숲 등 조성 관리 계획 요거 혹시 10년마다 이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까? 예,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도시수법이 거기에 하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개정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 조례가 개정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는 또 추진을 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립한 적이 있어요, 저희 평택시. 예, 도시속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수립한 것 좀 저한테도 좀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좀 김산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런 조례는 심의위원회 등 이런 게 좀 담겨져 있어요. 구성하게도 돼 있고 여기도 이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잘 운영은 되고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난해에도 심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예. 그거 잘 운영하신다니 뭐 그거는 다행이고요. 일단 그거는 뭐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돼 있으니까 잘 하시기를 좀 바라고 이 나름대로 여기 좀 잘 보면은 19조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도 돼 있고 20조 식재 위치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한번 20조 식재 위치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 없이 범위에서 식재하여야 된다. 보도의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보도폭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망에 보면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1조 보면 식재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식재 간격은 6m 이상에서 8m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요. 6m, 8m. 왜 6m에서 8m라고 이렇게 여기 돼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나무가 성장했을 때요. 이 간격을 두지 않으면은 교차해서 나중에 고사한다든지 그런 문제성이 아까 발생되기 저기 있습니다. 손하명 부위원장님이 아까 띄워놓고 얘기하신 거 그대로 여기 접목이 되죠. 거기 1.5m도 안 되고 1.3m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기준이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이든 뭐든 협의 볼 때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그냥 협의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거기는 이 부서한테 아마 미래첨단관가 그쪽에서 아마 협의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들어왔죠? 예, 협의였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나왔던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에는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아까 제가 지적한 게 이거예요.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는 2열이 가능해요. 좁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기준이 없으면 나름대로 판단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엄연하게 우리 평택시에는 이런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협의만 보고 거기에다 맡겨놓을 뿐이지 여기서 협의문만 그냥 보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개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23조 바꿔 심기 및 메워 심기라는 게 있어요. 바꿔 심기는 뭐냐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그 메워 심기는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한 곳에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도 좀 잘 지켜 주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 1번부터 뭐 고사 가로수부터 해가지고 뭐 나무 껍질 및 나무 모양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평택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예, 저희는 1년 주기적으로 저희가 가지치기라든지 거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하는 거 본 그렇습니다. 적도 있는데 예.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은 그렇게 안 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미쳐가지고 뭐 이현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정비가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 표지판 같은 경우도 가리게 되고 그리고 태풍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혹시나 너무 성장해 버리면 그 큰 이 수목이 혹시나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위험성도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한 아마 있을 거예요. 제한을 두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다 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많이 차량이 통용되고 기본적으로 이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은 북부, 남부, 서부를 비롯해서 해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 점검이 28조에 나와 있는데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노선별, 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제 이거 뭐 하다 보면은 여기 많아요. 뭐 관리대장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걸 다 지켰는지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관련돼서 나중에 저한테 추후적으로 한번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기 네, 민영 씨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좀 제가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린 거고, 요거는 아까 저기 손하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하고 전혀 안 맞는 사안이에요. 그 밑에 다 써 있는 거는 제가 읽어드린 거고 좀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잘 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잘 돼 있어가지고 조성 잘 돼서 띠녹지 잘 돼 있다, 뭐 안축녹지도 잘 돼 있다 이런 부분도 많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서 잘 가꿔진 곳 중에 하나예요. 저희 어디는 소사벌 택지지구 거기가 2015년 정도에 아마 조성 그즈음에 아마 조성이 됐는데
나름대로 보도의 폭이나 자전거 도로나 띠녹지나 가로수나 잘 일렬적으로 맞춰가지고 상위 법에 근거해서 잘 한 것 같아요. 평택 뭐 조례 입각해서도 잘 했겠죠. 공사니까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띠녹지가 너무 이 보도하고 높낮이가 똑같다 보니까 이 흙이 보도 쪽으로 유실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경계 부분도 너무 불명확하게 그냥 경계석만 딱 안 치고 최소한 조금 높이든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 이 빗물을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잘 돼 있는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잘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띠녹지 보면은 아까 제가 막 저기 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읽어드렸지만 띠녹지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막 전시성이나 막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차라리 띠녹지 관련된 거 관리도 하고, 아까 김산수 의원님이 저기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지금 여기서 많이 시민들도 저기 하잖아요. 구성하잖아요. 의견도 받고. 그럼 그분들하고 잘 의견을 나눠서 섹터를 나눠서, 아니면 읍면동끼리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당연히 재원이 들어가는 거는 시에서 해야 되고, 그쪽에 이제 이 읍면동에서 구성된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가꾸면은 좋지 않을까. 행정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오른쪽은 또 특이하게 저게 이게 무슨 나무죠? 이게 예, 측백입니다. 칡백나무죠. 예, 칡백나무가 이상하게 여긴 또 칡백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수종이 너무 이 일관성이 없고 그냥 그때 다 틀려요. 그 섹터마다. 그래서 근데 저 부분은 그 배달의 생태공원 앞 부분인데요. 그 저기 우측에 있는 그 사진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차량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조그만 나무를 심었던 부분인데 이제 얘들이 이제 나무를 하다 보니까는 좀 시야 좀 그러니까 가리는 그런 게 차라리 있습니다. 도심권은 너무 뭐 수종이 많을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아까 사철나무 정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오래 견디기도 하고, 제일 또 사계절 중에서도 그래도 막 푸르름이 제일 많은 기간 동안 푸르르고, 그리고 또 안전 펜스 역할도 하고, 그게 제일 낫지 않나, 사람 유동성이 많은 데는. 그래서 단일화 시켜가지고 좀 하면 넘겨줘 보세요. 왜냐면 요게 딱 보면, 여기가 보면은 이게 아마 사철나무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좌우 비대칭이라는 거죠. 오른쪽은 제대로 딱 맞춰가지고 했는데 또 반대편을 가보면 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하고 좌우 비대칭이 좀 있더라고요. 평택시가 많더라고요. 좌우 비대칭이. 그러니까 잘 조성해 놓은 데도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잘 조성하려면 서로 대칭이 되게 만들면 더 경관이 더 아름답지 않나. 시야도 그렇고 그거를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요거는 이제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녹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 개발 행위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일정 부분을 녹지 비율로 해서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선진 사례예요. 건물에도 녹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만든다. 선진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이나 이 대도시 같은 데는 일부 적용이 돼서 하고 있어요. 이게 평택시도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거는 좀 띄운 거고, 그걸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선진국의 사례인데, 뭔가 우리나라도 잘 돼 있지만 좀 더 좀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정비가 좀 잘 돼 있지 않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좀 저희 도시도, 평택 도시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의회나 모두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넘겨 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요거는 계속 제가 다른 저기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관리과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일본 국도 쪽으로 여기 송탄 북부권역에서 쭉 처음 만들어진 데를 가보면 수목이 울창하고, 그리고 이 워낙 이 울창한 숲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걷기가 되게 좋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북부 지역 여기 수장소 나가자마자 좀 왼쪽으로 가다 보면 거목이 있어서 그 산단 옆에 보면 그 형상이 나타나요. 이 워낙 몇십 년 된 나무니까 이 그 구경으로 봤을 때 워낙 뭐 기본적으로 한 1m, 2m 정도 되는 그런 거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라면은 좁은 데다가 그거를 식재해 놓으면은
다닐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해야 되지 않나는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그냥 공원은 넘어가고 헬스하고. 요거는 저 한박산 호수공원인데 요 공원하고 우리가 맨날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배다리 거기 공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다리 공원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아직 인수가 안 돼 있는 거고 배다리 공원은 나름대로 좀 계획을 갖고 뭔가 녹조를 개선하려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혹시 계획을? 지금 한박산 말씀하시는 아니야, 거예요? 일단 배다리. 네, 배다리는 일단 저희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와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지금 재용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4,000톤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 4,000톤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물을 재용수를 좀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수 종말 처리장 그 총인시설을 내년까지 좀 고도화 해가지고 인이 양이 지금 0.2가 들어오는데 그걸 0.09까지 좀 더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점 오염 시설들이 있는데요. 비점 오염원이 있는데 그 비점 오염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점 오염 시설을 배다리 도서관 그 옆에 하고 또 동부 고속화도로 그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또 물량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동부 고속화도로 그 인근에 침사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외부 오염 요인을 좀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도 지금 그 함양지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배다리 도서관 앞쪽으로 나오는데요. 그 물의 흐름을 좀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그 저기 하나님 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물을 좀 돌릴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물의 흐름도 또 추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차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됐든 아까 뭐 외부 오염 외부로 이제 유입수가 들어와 가지고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썩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있지 않으면은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좀 잘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박산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아직 인수는 안 됐지만 LH로부터 만약에 인수가 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방치한 상태로 인수를 하게 되면 이 녹조는 저희가 또 돈 뭐 시비로 들여서 또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LH하고 어떤 협의를 지금 갖고 있나요? 지금 LH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초에는 이제 맨 처음에 제2용수를 갖고 거기다 이제 설치하다 보는데 녹조가 이제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배다리보다도 더. 그래서 지금 현재 녹조 제거기로 해가지고 녹조 제거된 부분은 서정천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양지 쪽에는 좀 관정을 좀 파가지고 그 제2용수가 지금 고덕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희석시켜줄 부분이 있다서 거기 관정을 한 3개 정도 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그 담수가 한 6만 2천 톤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하루 1일 들어오는 게 2,200톤 정도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체류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30일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물의 양을 좀 추가로 좀 확보해가지고 제2용소를 하루에 이제 2,000톤 내외로 추가로 더 받아서 지금 현재는 녹조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LH하고 협의된 부분은 단기 대책으로 그 녹조 제거기 외에도 거기에 이제 수련이라든지 그 꽃 같은 거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식물도 식재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부력수차라고 그래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면서 물의 흐름을 좀 변화를 주는 걸 해가지고 총 한 5억 원어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좀 정할 계획 갖고 있고요. 시에서는 그 고덕 하수 종말 처리장에 그 총인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되면은 인이 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도 많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LH하고는 지금 3단계에도 수경 시설이라든지 그 수변 공간에 재용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 상태대로 하면 똑같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근원적인 지금 대책을 좀 마련하고자 그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획대로 잘 뭐 추진해 주시고 뭐 LH하고는 잘 협의해서 그거는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원이든 어디 이렇게 가보면 이제 데크로드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데크로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만 해놓고 방치해 놓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그게 이제 뭐 거의 나무 재질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이 장기적으로 쓸 것도 단기적으로
해서 또 예산 투입해서 할 수 있는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오일스테인이든 여러 가지로 페인팅을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배달이 저수지 보면은 그 일시적으로 이 진입 금지를 해놨었어요. 지금 좀 마무리가 됐나요, 거기?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죠? 통제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데크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수변 쪽에 있는 거는 인조 데크를 해 가지고 그 습기를 나무가 아무렇게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스텐을 바르는데 2018년에 배다리 공원 의자하고 그네하고 데크를 한번 바른 적이 있는데 한 약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데크가 꼭 필요한 공간에는 인조 데크를 해가지고 수변 쪽에는 하고 그 외쪽에는 거기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하드 데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 부분 구분해가지고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물기에 약한 거는 나무 목재가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뭐 인조 데크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여기는 수변 위에다 이제 나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촉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나무가 좋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물가 쪽에는 그걸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평택시 관련돼서 뭐 여기 분명히 잘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다 여기 산림 뭐 이 부서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녹색 건축가 쪽도 마찬가지고 공원가도 그렇고 산림 녹지가도 그렇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일단 더 좀 어떻게 됐든 관련 부서에서 잘 머리 맞대서 이 관련 이 업무를 좀 잘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푸른도시 사업 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